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세요? 원숭이가 보이세요? 우리가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보이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그분이 있으면 그분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 형상이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게 다면 원숭이가 보이는 겁니다. 어제 우리 저녁 때 얘기한 거는 사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단어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하고 그 다음에 종류대로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이 틀 안에선 우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눴던 얘기는 그 진화론이 들어왔을 때 이제 진화론을 교육했을 때 변화됐던 모든 윤리적인 내용들 이제 같이 나눴고, 그 다음에 그걸 사회에 적용하려고 해서 나온 것들이 1,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그 다음에 이제 무자비한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등장한 얘기들을 이제 같이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좀 더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한 증거들을 같이 보겠는데, 바로 홍수 심판 사건,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공개 질문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글로 적어가지고 목사님께 이렇게 주시면 제가 우리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답변을 한 다음에 이제 세미나 들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특별히 이제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 질문이 막 쏟아져요. 그래서 제가 7번 세미나 하는 동안에 여기엔 답변을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노아 홍수 그러면 그냥 노아 홍수면 증거 하나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할지 모르겠지만, 신기하게 이제 노아 홍수를 이해하면 어제 그 나눴던 진화론에서 벗어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노아 홍수를 이해하면 어제 나눴던 우리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기억나시죠? 이 지질세표를 벗어나는데 노아 홍수가 결정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역사라는 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역사를 알면 거짓 역사가 틀렸다는 걸 자동으로 알게 돼 있어요. 아마 지금 이번에 노아 홍수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를 여러분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그랬죠?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이 좋았다. 자, 저희가 이건 성경에 밖에 없어요. 세상은 다 점점점 좋아졌다 그러는데 성경만 거꾸로 해요.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이유는 그 창조자가 전능하고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처음이 좋았어요. 근데 우리가 타락해서 가시덤불과 엉엉 키워놨고, 이때 우리가 이제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또 하나 이때 그래서 죽음이 왔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걸 죽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게 됐습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근데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쓸어버린 적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어야 될 노아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이 8명이 이제 방주에서 나왔을 때 성경에 처음으로 춥다 덥다란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하나도 안 입어도 좋을 정도로 약간 날씨가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땅이 충만하라 그랬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뭘 샀어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거꾸로 얘기했어요. 흩어지지 말자. 이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안 통하게 하시고 강제로 흩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인류는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 후손이에요? 여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이에요. 자, 이것이 내가 성경을 그대로 믿고 있느냐 안 믿느냐에 어떠한 하나의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흩어지면서 잊어버린 겁니다. 이때 누굴 택했어요? 이스라엘 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맡긴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약간 성경에서 이거 하나 믿으면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앞의 역사를 완전히 확증한 겁니다. 정말 너 죄 때문에 죽게 됐다? 내가 대신 죽었다? 제 죄도 상한 거죠? 내가 죽을 만큼 어떤 거예요?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이 사실을 믿으면 처음 좋았던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분이 부활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이 성경책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된 거죠? 다시 알게 된 겁니다. 이 앞의 역사를 다 잊어버렸는데 다시 알게 된 거예요. 그 창조자가 나를 위해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 사실을 알면 처음 좋았던 죄 없던 그 상황, 그 성취된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 믿는 건 바로 지금 얘기했던 이 내용이 뭐라고요? 이 역사가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증거 중에 우리 이제 창조에 대한 종류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어제 다룬 거고, 자, 이제 하나님께 쓸어버린 창조 이후에 이 사건을 다루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노아 홍수는, 노아가 600살 되던 2월 17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끝났냐면, 그 다음에 이제 2월 27일 날 끝났어요. 됐죠? 예. 우리 2월 27일 날 이제 노아 홍수는 끝납니다. 예. 네, 홍수는 이제, 40일 만에 그쳤어요. 그래서 검은색을 보면, 검은색은 모두가 뭐냐 하면 성경에 써 있는 날짜고, 파란색은 계산해서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3월 26일 날, 그러니까 비는 그친 겁니다. 예, 그리고 물이 창일했다가 이제 물이 감했겠죠. 그다가 7월 17일 날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리고 10월 1일이 했을 때 다른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40일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11월 10일경에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여시고 밖을 쳐다봐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 까마귀 한 마리하고 비둘기 3마리를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일주일. 이거보다 이게 좋은 게 같아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7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7일 간격으로 날려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이제 수요일 새벽에 나와요. 내일 모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노아는 여러분 홍수 시작하기 전에 얼마 먼저 들어간 줄 아세요? 방주 안에? 같이 하겠습니다. 7일. 자,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비둘기가 안 돌아온 때가 언제가 되냐면 12월 2일경이 됩니다. 그리고 1월 1일이 됐을 때 성경에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여시고 밖을 쳐다봤다 그랬어요. 자, 말이 감했겠죠? 말랐겠죠? 그런데 안 나가요. 2월 27일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 하는 명령과 함께 이제 홍수는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 창조과학자는 이 노아 홍수를 두 가지 과정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물이 점점점 불어올라갔을 때가 있었겠죠? 자, 이때를 우리가 노아 홍수 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물이 또 감하고 말랐을 때가 있겠죠? 이걸 우리가 노아 홍수 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번 집회 때는 물이 점점 불어올라가는 노아 홍수 전기에 대한 얘기만 이제 나눌 거예요. 이제 전기 후기 다 하면은 굉장히 길어가지고 힘들어요. 또 하나는 이제 노아 홍수 전기만 해야지 나중에 후기하라고 또 저를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에 다 안 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점점 불어올라가는 노아 홍수 전기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집들이 물에 잠긴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이란 건 높은 데서 어디로 올라요? 낮은 곳으로 빨리 평형을 찾기 때문에 천하의 높은 산이 잠길 수가 없어요. 천하의 높은 산이 잠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지구 전체가 물로 덮이지 않았으면 천하의 높은 산이 잠기지 않아요, 물로. 자, 그러므로 노아 홍수를 우리가 편견 없이 읽으면 이건 무조건 전지구적인 사건이에요. 지구 전체가 물로 덮였던 사건입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노아 홍수 일지를 보면 그 안에 이제 제가 양적인 내용은 이제 전지구적인 건데, 질적인 내용을 하면 그 안에 이제 노아 홍수니까 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근데 물만큼 같이 많이 나온 단어가 바로 뭐냐면 땅이란 단어입니다. 자, 요거는 노아 홍수 시작하기 전에 노아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뭐와 함께요? 땅과 함께 멸하겠다 그랬어요. 노아 홍수는 여러분 땅과 함께 멸한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홍수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를 저주하지 않는다? 노아 홍수는 땅을 저주한 사건이에요. 자, 우리가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뭐 보여주세요? 무지개 보여주죠? 자, 그때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뭐를 멸할? 땅을 멸할 홍사, 영어로 flood, to destroy the earth. 땅들이 완전히 파멸되는, destroy 되는, 이건 안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 노아 홍수는 양적으로 뭐다? 전지구적인 홍수. 질적인 건 뭐냐? 땅들이 파멸되는 홍수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전체 일지가 한 80절 정도가 되는데 그 가운데 40번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땅입니다. 노아 홍수는 여러분 땅에 대한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작부터 뭐라 그러냐면 그날의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막 뭐예요? 지하수가 터지고 말이에요.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상상해서. 그리고 제가 전공 지질학인데 지질학 가운데서 저는 화산입니다. 화산, 용암. 안에 막 화산이 터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건. 이 사건이 바로 홍수 심판 사건이에요. 전지구적으로 땅들이 파멸되고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건.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증거들은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닐까요? 왜? 이 이후에 이런 사건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잔잔한 홍수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겠죠, 그죠? 막 땅들이 부서지고 막 그러니까. 자, 지진이 일어나면 집들이 무너지죠, 그죠? 왜 무너질까요? 지진. 예? 흔들리니까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 강한 지진일 경우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강한 지진이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흙들이 여기 있는 거 들뜹니다. 예, 들떠가지고 따닥따닥 붙어있던 흙이 순간적으로 들떠요. 예, 그래가지고 마찰력을 잃어버려가지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마찰력을 잃어버려가지고 예, 이게 액체처럼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리퀴팩션, 토양 액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는 어마어마한 흙들이 발생했겠죠. 여기 나온 이런 것들이 이제 니가타 지진 때 토양 액화해가지고 이제 아파트에 다 무너진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지진의 무서운 겁니다. 강한 지진일 경우.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고베를 간 적이 있는데 고베 1995년도에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5,000명이 죽었습니다. 거기 지금 박물관이 만들어졌는데 가보니까 박물관 전체의 약 반이 토양 액화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다 흐느른해지니까는 빌딩이 무너져가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어마어마한 흙들이 만들어진 거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지진은 여러분 맑은 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맑은 물 아니에요. 흙탕물이에요. 이 물은 잔잔한 물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해저 지진인데 여러분, 해저 지진에서 일어나는 경우 있죠. 해저 지진이 일어나면 이런 현상이 있죠. 바로 볼까요? 저 찌나미 아시죠? 네, 저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계 지도 피면 무조건 한국부터 찾아야 됩니다. 찾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 지진계가 만들어진 이래 최고의 지진은 칠레 지진이에요. 1960년도인데 9.5였습니다. 네, 여러분 9.5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한동대학교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그죠? 그게 5.5였어요. 여러분 9.5에서 8.5는 10분의 1이에요. 7.5는 100분의 1, 6.5는 1000분의 1. 그러면 한동대 그 지진이 5.5면 얼마예요? 10,000분의 1이에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 났었는데 이때로 10,000배가 넘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이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지진이 태평양을 가로질러가지고 어디까지? 일본까지 가는데 22시간 걸렸습니다. 시속 840km예요. 무슨 속도예요? 비행기 속도입니다. 15m 파고를 유지했는데 일본까지 갈 때 여러분 10m를 유지했어요. 거의 그대로. 지구 반대편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일본에서 140명 죽었어요. 비행기 속도, 이게 쓰나미 위력입니다. 자, 이런 것들. 알래스카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남극까지 가는데 18시간이면 충분했어요. 시속 900km. 비행기 속도. 우리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 쓰나미 너무 유명하죠. 30만 명이 순식간에 죽었어요. 30만 명. 네, 비행기 속도였어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얼마 전에 우리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똑같았어요. 시속 840km. 칠레까지 갔는데 22시간. 정확히 거꾸로 갔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얘기는 뭐냐면 어디서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이게 항공사진인데 4시간, 5시간 보이죠? 지구 전체가 노아 홍수가 어디 한 곳에서 일어났다 할지라도 지구 전체가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건 하루가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노아 홍수는 모든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삽시간에 어땠을까요? 홍수 영향권 안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건. 그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나고 하는. 근데 물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토양액화, 흙. 이 이후에 이런 일은 없었어요. 네.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불심판할 때, 예수님이 그랬죠? 노아 때 같이 내가 다시 올 때도 똑같다 그랬잖아요. 네, 그 사이엔 이런 일 없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흔적은 당연히 남겨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은 지질학 얘기만 할 겁니다. 그 지질학적인 흔적을 남겨놨겠죠? 자, 우리 괜찮겠어요? 화석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는데, 자, 여기 물고기 화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물고기가 이제 잘 살고 있잖아요?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물에 뜨게 됩니다. 그죠?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어때요? 작은 물고기가 잡아먹고 말이에요.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돼가 형체를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고기 화석은 예외가 없어요. 우리 저랑 같이 그랜드 캐년 가셨던 분, 그 화석 사진 분도 계실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가미, 등뼈, 꼬리 지름까지 완벽하게 보여준대요. 이거 예외가 없어요. 자, 이 얘기는 물고기가 죽은 다음에 화석이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살아있을 때 부패되기 전에 갑작스럽게 매몰된 거예요. 자연사가 아니에요.
오늘날 일어난 정상적인 사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물고기 잘 놀고 있는데 어떡한 거죠? 예, 흙이 확 덮친 거죠, 뭐. 예. 자, 덮쳤는데 이 흙의 속도는 뭐보다는 빨라야 될까요? 적어도. 이제 물고기도 빨라야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 흙의 양도 어때야 될까요? 흙의 양이 적으면 그냥 빠져나가겠죠. 다량의 빠른 흙.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죠? 이제 그 흙에 갇혀가지고 화석이 되는 거예요. 화석이 되는 게 오랜 세월에 걸리냐? 노,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실험실에서 화석은 여러분 만들 수 있어요, 짧은 시간에. 예, 이건 뭐 이거 가지고 특허 받은 분도 있어요. 나무 화석 빨리 만드는 거. 예, 요건 나중에 석탄 얘기할 때 또 나오는데 어쨌든 예, 화석이 된 거죠. 예, 예외가 없어요. 완벽해요. 여러분, 물고기 화석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잡아먹다 당한 거. 하여간 살아있을 때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먹자마자 당한 거. 하여간 살아있을 때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거의 멸치 때. 그냥 뭐야, 헤엄치다가 그냥 당한 거야. 자연사가 아니에요. 사고사예요. 어마어마하게 매몰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석 가운데 가장 많은 건 조개화석이에요. 얼마나 많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수백억이 넘어요. 지금 인구하고 비교할 수 없이 많아요. 수백억이. 근데 마치 지금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예.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조개가 나 죽는다 알고 죽을 때는 어떡하냐? 입을 어떻게 해요? 네, 벌리고 죽게 돼 있어요. 바닷가 가보세요. 다 조개들 다 낯짝으로 있죠? 내가 죽는 거 알 때 입을 벌리고 죽게 돼 있어요. 화석의 대부분은 여러분, 조개 화석들은 입을 다문 채로 발견돼요. 자, 이건 이제 화석이 아닙니다. 조개국입니다. 다 이렇게 입을 벌리고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화석의 대부분 입을 다문 채로 발견돼요. 이건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우리 LA에서 제가 지금 LA에 있는데, LA에서 이제 매년 겨울에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이 훈련 프로그램 기간입니다. 올해만 저희가 이제 10년이 됐기 때문에 저희 강사들끼리만 워크숍을 갖고 이제 올해 하는 쉬었는데 매년 있어요. 8주 동안. 거기에 우리 지질학 하는 사람이 4명. 예, 그 다음에 생물학, 인류학, 언어학, 천문학까지. 예, 최고의 강사진이 그 10명을 훈련시키러 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여길 꼭 가요. 우리 엔자보레고 하는 그 주립공원인데 거기 하면 화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냥 따가도 돼.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일단 입을 담은 거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햄버거, 이게 제 햄버거거든요. 제가 찍은 거예요. 예. 자연사가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그랜드 캐년 가면 콜로라도 고원이라고 하는 곳이 고원 높은 데죠. 거기에 있는 게 그랜드 캐년인데 거기를 이제 고원을 가로지르는 협곡이 그랜드 캐년이에요. 예. 우리 내년에 우리 제일감육에서 오시는데 아세요? 예, 꼭 오세요. 예. 이번 지난번에도 왔는데 그랜드 캐년 대단합니다. 그랜드 캐년은 길이가 450km예요. 별로 놀라질 않네, 이 교회는. 450km면 서울에서 부산 거리예요. 협곡의 길이가. 깊이가 1.8km, 폭이 최대 30km. 예, 말씀드려도 몰라요. 가보지 않는 한. 그래서 하루는 계속 그랜드 캐년만 보는 시간이 있어요. 예. 어쨌든 그 콜로라도 고원이 있는데 그 고원이 이제 남한의 미니멈 3배입니다. 거기 가면 유난히 많이 발견되는 화석인데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길쭉한 조개, 앵무조개라고 하는 화석인데 약 15구 정도가 있는 거로 보여요. 자, 근데 그 앵무조개가 재밌는 게 뭐냐면 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누워 있어요. 여러분, 이 조개들이 우리 죽을 때 머리 서쪽이다 이러고 죽을까요? 바로 뭐죠? 그 흙이 이동되는 방향에 따라 배열됐겠죠, 그죠? 이걸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질학자들이 이 정도 배열을 만들려면 그 흙의 속도가 얼마나 돼야 될까 계산해 봤겠죠. 실험에 의해서 해봤더니 이런 흙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저탕류인데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아시겠어요? 미니멈 최소한 시속 7m는 돼야 돼요. 초속 7m.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어떤 밀무가 썰물도 어떤 허리케인도 바다 밑바닥에서 초속 7m를 만든 경우는 없어요. 바다 밑바닥에 초속 7m 만든 경우는 쓰나미와 같은 사건 아니면 안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아까 보셨죠? 칠레 쓰나미, 일본 쓰나미, 인도네시아 쓰나미 보셨죠? 그 쓰나미가 아무리 일어나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화석이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쓰나미인데. 맞아요. 물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기품이 생기는 터지는 토양의 과. 흙과 뭐예요? 물.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들, 개화석도 있고요. 화석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제 사무실에만 해도 이제 수백 구가 돼요. 화석만. 너무 하기 때문에. 개구리죠. 자, 근데 이런 화석들은 다 어디에 박혀 있냐? 거의 100% 지층 속에 박혀 있습니다. 이런 지층이죠. 그 지층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곳이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랜드 캐년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지층도 수평이지만 1.8km가 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층이 훤히 보이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지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 그 중에 하나 그러면 그랜드 캐년이에요. 또 사막이어가지고 뭐가 없어요? 나무가 없잖아요. 완전히 일자예요. 근데 예전에 이런 지층들을 보고 어떤 얘기를 했죠? 오랜 세월 동안 쌓여가 지층이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었잖아요. 그죠? 아마 지질학자 중에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험을 하게 되면 지층은 오랜 세월 동안 쌓여가지고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이런 지층이 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실험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이 실험은 1994년도에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이제 한 실험인데, 줄리앙이라는 교수가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자, 비커에다가 굵은 흙하고 고운 흙을 섞어서 넣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유낙하 시킨 거예요, 자유낙하. 자, 그럼 굵은 거와 고운 거 가운데 어느 게 먼저 떨어질까요? 굵은 거요? 고운 거요? 같이 떨어지겠죠. 제가 보기를 안 들어서 그렇지. 핀셋으로 고르지 않는 한 같이 떨어지겠죠?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져요. 근데 떨어진 다음에 애들이 쌓이겠죠? 쌓이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생기는데, 자, 이때 입자 크기에 따라 굴러가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나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쪽 반은 볼링공을 들이고 이쪽 반은 골프공을 들였다. 저 비탈에서 굴린다. 여러분 어느 게 먼저 굴러갈까요? 이 볼링공이 먼저 굴러갑니다. 왜? 한 바퀴 굴러갈 때 어때야 돼? 골프공을 열심히 쫓아가야 되죠? 또 볼링공 웬만한데 그냥 밀고 나가죠? 근데 골프공은 어때요? 조금만 우둘둘 다 걸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나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지금 굴러가는 입자 패턴에 대한 얘기 이분이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나뉘게 되는데 계속 공급이 되니까 반복적인 지층이 어떻게 되냐? 바로 만들어져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바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층이 오랜 세월에 걸쳐 쌓여가지고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건 실험에 의해서 얻어진 건 아니에요. 지층은 여러분 언제나 실험을 하면 빠를수록 잘 만들어져요. 자, 똑같은 사람이 한 건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실험이 이거예요. 이번에 이제 자유낙하가 아니라 물과 함께 커다란 물탱크 속에다가 굵은 흙과 고운 흙을 섞어서 넣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빠른 속도로 이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땐 같이 나오겠죠. 굵은 거, 고운 게. 자, 근데 운반되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냐면 이게 나뉘게 돼 있어요. 예. 나뉘면서 바로 뭐예요? 지층이 만들어지잖아요. 계속 공급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는 지층은 이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배워요. 예. 저도 대학교 들어갈 때 이거로 배웠어요. 퇴적학 배울 때. 자, 이 과정을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 하면, 자, 여러분, 우리가 탕류 아시죠? 탕류. 흙탕물. 자, 근데 지금 흙이 지금 밑에서 흘러요? 위에서 흘러요? 밑에서 흐르죠, 밑에서. 그래서 이걸 아래 저자를 써가지고, 우리 아까 얘기했던,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저탕류. 예, 오늘날에는 지층은 지금 이 과정, 엉터리한 흙과 물이 흐르는 빠른 속도로 저탕류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이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보면, 자, 예전에는 지층이 밑에 있는 게 먼저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죠. 그죠? 오케이, 맞습니까? 위에 게 나중이라고 생각했죠. 왜? 쌓이고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T1이라고 보이나요? T1 보이시죠? 테크놀로지가 좋아가지고 요즘 이런 것도 잘 돼요. T1은 같이 만들어진 거 아시겠죠? 맞습니까? T2는 뭐예요? 또 다른 시간에 같이 만들어진 거죠. 그죠? 맞아요? 자, T1이 먼저인가요? T2가 먼저인가요? T1이 먼저죠? 자, 그럼 잘 보세요. T1 위에 있지만, 여기는 위에 있지만, 여기 T1 위에 있지만, 오케이, 위에 있죠? 자, 근데 밑에 있는 T2보다 뭐예요?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위에 있다 그래도 어떤 거예요?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즉, 근원지에 어떻게? 가까우면은 위에서도 먼저 만들어지고, 밑에 있어도 뭐예요? 멀면은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뚝 잘랐으면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옛날 생각 가지고 밑에가 먼저 위에가 나죠.
아니에요. 지층은 뭐예요? 밑에나 위에나 동시에 만들어져요. 자, 화석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어디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지층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밑에서 발견된다고 먼저 살던 게 아니에요. 위에서 발견된다고 나중에 살던 게 아니에요. 자, 화석은 갑작스럽게 매몰되죠? 매몰되면 만들어지죠? 여러분, 밑에서 발견되는 화석은 밑에 살던 놈. 위에서 발견되는 화석은 위에 살던 놈. 화석의 위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화석의 위치는 뭐였어요? 자기가 매몰됐던 위치였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걸 도식화해서 그리면, 자, 여기 저탄기가 밀려오는 거예요. T1 되셨나요? 자, T2 되셨죠? 그죠? T3 되셨죠? 자, 그럼 T1 위에 있지만 밑에 있는 T2보다 뭐예요? 먼저 만들어진 거 위에 있어도. 되셨어요? 지금 뭐냐면 지층은 수평으로 수직으로 동시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화석은 여러분 이 지층 속에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석의 위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화석의 위치는 뭐죠? 자기가 매몰됐던 위치. 그래서 우리가, 자, 제가 이제 여기 그러니까 아까 화석도 어떻게 되나 그랬어요. 갑작스럽게 매몰되죠, 그죠? 지층도 어때요? 갑작스럽게 만들어지죠? 예,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 지층들을 볼 때 예전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여가지고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자, 이거 빨리 버리셔야 돼요. 바로 먼저 수평으로 수직으로 이동하는 저탕류. 되셨나요? 자, 이 안에는 여러분 화석들이 발견돼요. 그럼 지층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만들어진 적이 있냐? 이건 너무나 많아요. 한 번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지질학자들이 예전에 쌓이고 이론을 다 버린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아직도 학교에서 근데 그렇게 배워요. 이제 내일 저녁 때 우리 학생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교과서 속에 있는 진화론자들이 스스로 모르 결론을 내렸는가? 다 이제 그때 나눌 겁니다. 교과서는 어제 잠깐 봤지만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제 20세기 화산 폭발 중에 최대 화산 폭발 중에 하나 그러면 미국에서 터진 여기 써 있는 세인트 헬렌산이라고 하는 화산입니다. 이거는 우리 그 서부 저 북쪽에 가면 시애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남쪽에서 터졌는데 터진 날짜도 공교롭게도 1980년 5월 18일이에요. 많이 듣던 날짜죠. 5.18 바로 정확히 터졌어요. 같은 날.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유명한 화산인데 별로 안 유명해요. 화산재가 터졌는데 화산재가 이제 위에도 쌓이고 밑에도 쌓였겠죠, 그죠? 예. 근데 위에 있던 화산재가 눈녹음물하고 섞여가지고 저탕류를 이뤄가지고 중력에 의해서 쓸려 내려갔어요. 근데 그때 속도가 시속 100km가 넘었습니다. 자, 무슨 속도가 시속 100km면? 무슨 속도예요? 자동차. 그러니까 아까 쓰나미는 무슨 속도? 비행기. 저탕류는 무슨 속도? 자동차 속도. 되셨나요? 예,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5m의 지층을 몇 시간 만에 바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층이 완전 뚜렷한 지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 이 얘기를 안 들었으면 수십만 년 할지도 몰라요. 저는 여기 한 10번 이상 갔거든요. 여기만 가는 투어도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몇 시간 만에 바로 만들어진 거예요. 7.5m의 지층. 근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지층하고 비교가 안 돼요. 육지의 75%는 지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 지층의 두께는 여러분 수킬로에서 여러분 수십 킬로도 돼요. 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 지층을 보세요. 완전히 일자죠, 그죠? 완전히 일자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보세요. 지구상에 여러분 이런 일자는 없어요. 바다 밑에도 일자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일자예요. 만약 쌓이고 쌓였다면 여러분 지층의 경우 이렇게 울퉁불퉁해야 돼요. 맞습니까? 완전히 일자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모양이 아니에요. 이 저탕류가 어떤 건가요? 시간에 간격 없이 계속 밀려온 겁니다. 예, 저탕류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다? 화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층들의 규모는 여러분 대륙을 횡단해요. 지층의 규모가 수십 킬로로. 여러분, 이 미국인데 미국이 남한의 몇 배인 줄 아세요? 100배입니다.
100배가 뭔지 잘 모르시죠? 아까 미국에 제가 살면서 이런 일기예보는 없어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런 거. 적어도 그런 일기예보는 없어요, 미국에. 어디는 가뭄으로 시달리면 어디는 홍수 때문에 난리예요. 100배. 여러분, 이 노란색 지층인데 끊이지 않고 연결돼요. 이건 여러분 미국만이 아니에요. 지구 전체예요. 오늘날 일어난 자연과정으로 이 지층은 안 만들어져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하고 뭔가요? 흙이 어디서 왔을까? 그죠? 이걸 운반하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어디서 왔을까? 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다고요? 화석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층과 화석 얘기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잠깐 토픽을 잠깐 바꿔서 이제 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이미 어제 지질세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몇 가지를. 여기 나온 것처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약간. 예, 그걸 조금 더 잘게 나눠가지고 옆에 고생대 옆에 밑에부터 캠브리아기, 오더비스기 뭐 써 있잖아요. 그죠? 더 잘게. 그리고 그 옆에 화석 이름이 적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걸 그대로 옮겨놓은 게 그림이에요. 이걸 우리는 지구의 역사라고 지금은 배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화석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화 역순으로 고스란히 발견되는 곳은 지구상에 있다, 없다? 자, 중간 단계 화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 이미 나눴잖아요. 우리가 살았던데 어디에 땅을 파더라도 화석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 화석부터 진화 역순으로 이렇게 발견되는 곳은 지구상에 없어요. 화석은 여러분 널려 있는 거예요. 널려 있는 걸 진화가 맞다는 믿음에 중간 단계 없다 그랬어요? 책에다가 여러분 진화의 순서로 모아둔 거예요. 화석의 나이를 측정하지 않아요, 지질학자들은. 일반 사람들 이것도 몰라. 이거는 내일 나와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하나 분명한 건 모든 지질학자는 다 알아요. 화석이 이렇게 진화해서 발견되지는 않는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드리겠지만 화석이 그러면 진화의 순서로 발견되냐? 그렇지 않아요. 자,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우리 하는 겁니다. 자, 어제 우리 잠깐 나눴을 거예요. 자, 1980년도에 중간 단계 화석 없다는 얘기는 본인들이 결론 내렸다 그랬죠? 우리 시카고에서 우리 160명의 당대 최고 진화론자까지 모여가지고 나온 결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화석에선 전이 형태, 중간 단계는 없다. 이 얘기 나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약간 좀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진화론이 언제 출판됐다고? 종회기원이 언제 출판됐다고? 1800? 자, 우리 기억하고 있죠? 이때 찰스 다윈이 만든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진화나무. 이게 진화나무인데요. 지금 교과서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생명나무로 써 있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나중에 헉슬리라는 사람이 이 나무 이름을 생명나무로 바꿔버렸거든요. 자,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뭐죠? 나입니다, 나. 나는 이 모든 어떠한 단순한 데서부터 지금 모든 살고 있는 생물들은 다 파생됐다. 말씀대로 개나 고양이나 사람이나 개나리꽃이나 심지어 곰팡이까지 한 조상에서 파생됐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죠? 이 그림이. 자, 근데 이 그림이 왜 틀렸는지 어제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이 그림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멋있었어요. 멋있잖아요, 봐도. 자, 근데 이거는 처음 만들 땐 화석으로 안 만들고 지금 살아있는 생물을 가지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멋있긴 했지만 뭐 같진 않았냐 하면 역사 같진 않았어요. 멋있긴 했지만. 근데 13년 후에 1872년에 찰스 라이엘이라는 사람이, 이게 이 사람은 성경 혐오가예요. 성경 너무나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화석을 가지고 했어요. 널려있는 화석을 어떻게 해? 자기 책상에 모여놨겠죠? 간단한 화석부터 복잡한 화석까지 진화의 순서로 나열한 거예요.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는 이름을 완벽하게 이 사람이 써버린 거예요. 이건 여러분 뭘 가지고 했다고요? 뭘 가지고 했다고요? 화석을 가지고. 화석은 여러분 과거 살았던 생물이죠? 이건 그럴듯했어요. 역사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으면 뭐가 틀린 거예요? 성경이 틀린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이거 만들어 놓고 너무나 담대하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질학 영적 구원자며 모세의 낡은 세대로부터 과학을 해방시켰다. 이때부터 여러분 창세기, 특별히 모세의 낡은 책, 모세가 쓴 창세기는 낡은 책 취급을 받기 시작했고 진화론이 더 사실 같았어요. 그 지질세표가 뭐예요? 진짜 역사 취급을 받기 시작했어요. 새 시대.
이때 누가 가장 당황했다고요? 이게 얼마 안 있다가 교과서에 들어갔어요. 누가 가장 당황했다고요? 네, 교회가 당한 겁니다. 이때 교회 안에서 등장한 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성경도 틀린 게 있는 것 같다 라는 얘기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역사가 사실 같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거 만들었을 때 전 세계 화석을 다 봤을까요? 아, 이걸 어떻게 쳐다봐? 여러분, 이분이 영국 분인데 영국 안에 있는 화석은 다 쳐다봤을까요? 아, 이거 어떻게 쳐다봐? 여러분, 이분 런던에 산다면 런던에 있는 모든 화석을 다 볼 수 있을까요? 아, 더 쉽게 해볼게요. 이분이 서산에 산다고 해볼게요. 서산에 있는 모든 화석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 안에는 깨고 들어가 봐? 여러분, 제가 지질학 전공자지만 지질학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지질학의 한계예요. 모든 거 볼 수는 없어요. 자, 자기가 갖고 있던 화석이 있었겠죠, 그죠? 화석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책상 위에다 나열했겠죠. 어떻게 해요? 진화의 순서로. 맞습니까? 이걸 만든 거예요, 1872년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얘기 써 있잖아요. 이쪽에 보면은 캠브리아기 이러면 삼엽충이라고 보이세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어느 동네에서 만약 삼엽충 화석이 발견되면 그 지층은 뭐라고 이름 짓는 거예요? 고생대 캄브리아기 시대 화석 지층이다라고 이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요걸 우리가 이런 삼엽충 같은 걸 표준 화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만약 어느 동네에서 삼엽충이 발견됐다 그러면 캠브리아기라고 하는 시대의 표준이 되잖아요. 오케이, 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자기가 갖고 있던 화석을 가지고 만든 거죠. 세월이 지나면서 이 화석의 순서가 다른 곳에서는 다르게 발견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 이건 자기의 지난 원적 신념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 보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척추동물의 경우는, 화석의 경우는 240과, 과라는 건 이제 우리가 화석을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과 이상이 다른 데 가 보니까 순서가 다 뒤바뀌어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표준 화석으로 사용 불가 판정이 난 거예요. 해양 화석은 더 많겠죠, 뭐 당연히 더 많으니까 513과 이상이 표준 화석 사용 불가 판정이 난 거예요, 지질학계에서.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거는 여러분 아주 일부 중에 일부만 설명한 거, 이보다 여러분 훨씬 많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 표준 화석은 점점 어떻게 된다? 점점 깨지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시 노아우스 돌아와서, 자, 노아우스 이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탁류가 밀려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당연히 화석의 위치는 자기가 매몰됐던 위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조개, 바다식물, 물고기 순으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겠죠. 맞습니까? 왜? 거기가 자기가 살던 동네니까, 위치니까. 자, 중간 단계 있다고요?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겠지. 왜? 물고기가 잠깐 밑에 놀러 간 사이에 하필이면 그때 노아홍수가 난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 물고기가 나는 진화의 순서로 매몰돼야 돼 그러면서 위에 가서 매몰될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예들은 여러분 너무나 많아요. 화석은 진화의 순서로 발견 안 돼요, 여러분. 이건 그들의 이제 나오겠지만 희망사항이었어요. 그렇게 발견되는 건. 이 사람이 이제 커틀러라고 하는 아리조나 주립대학에 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자, 제가 지금 읽어드린 논문은 창조과학자 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 논문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는 지층수서가 화석의 진화, 시대적 순서와 일치하지 않는 지층수서의 무질서를 인정한다 그랬어요. 자, 본인 스스로 얘기해요. 지층수서가 무질서하다는 건 뭐냐면 오래됐다는 화석이 밑에 발견돼야 되죠? 근데 오래됐다고 화석이 젊은 화석 위에 발견되는 경우예요. 근데 그 다음 중요한데 이 무질서의 규모는 수미에서부터 수미터까지다. 화석은 진화설 발견 안 돼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이 지층수의 무질서는 뭐라고요? 아마도 모든 화석 기록의 일반적인 현상일 것이다. 화석은 여러분 진화설 발견 안 돼요. 자, 우리 어제 잠깐 나왔을 거예요. 진화론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진화론자 대부 스테판 제이 굴드. 이 사람은 화석을 연구하는 고생물학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예요. 나는 화석 기록에 가장 곤혹스러운 현실로서 생물 역사에 분명한 진화론, 진보 방향을 발견하는데 실패했다고 여긴다. 화석은 진화론에서 발견 안 되거든요. 우리는 발견하기 희망하는 어떤 패턴 때문에 부담을 받아왔다.
화석은 진화해서 발견돼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 희망사항이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안 발견돼요. 자, 이 사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지질학자들 오랫동안 지질세표, 지질계통의 원리를 뭐라고요? 추상적으로 인정했어요.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정했었으나 제대로 된 기준을 발견하지 못해왔다. 실제로 화석은 진화해서 발견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발견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자, 우리 스테판 제이 굴드하고 쌍벽을 이루던 진화론자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스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석 기록 자체는 어떤 종류의 동식물에서 단계적 전이를 보여주는 연속적 기록도 보여주지 않는다. 화석은 여러분 진화에서 발견 안 돼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화석 그림 있죠? 박물관 가면 화석 쫙 나열돼 있죠? 멋있죠? 그건 여러분 현장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쁘게 나열해 놨으니까 그럴듯하죠? 현장 가보세요. 그럼 딱 느껴요. 이건 분명히 갑작스러운 메모리다. 현장 가면 다 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이 사람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이 솔직한 말이에요. 다 일반 논문이에요. 자, 이게 그랜드 캐니언 단면도인데, 자, 맨 위에서부터 밑에까지가 1.8km입니다. 자, 그랜드 캐니언에 가면 여러분, 화석이 무슨 진화에서 발견될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 전 지층에서 이 6개 화석이 그랜드 캐니언에 가장 많이 발견되는 화석들이거든요. 전 지층에서 다 발견되는 거 아세요? 네. 진화에서는 발견 안 돼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삼엽충, 여기 삼엽충이죠. 삼엽충 그러면 고등학교 교과서에 고생대 캄브리아기 표준화석으로 배워요. 근데 여러분 제일 꼭대기에 페른기에서 또 발견된 거예요, 삼엽충이. 그럼 여러분 어느 동네에서 만약에 삼엽충이 발견됐다면 그 동네 지층을 고생대 캄브리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네. 진화는 여러분 화석은 진화석으로 발견 안 돼요. 여러분 지구상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혹시 여러분 이거 보면서 진화 맞잖아 그러면 곤란하다니까요. 이 그림이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과서에 들어간 다음에 누가 가장 긴장했다? 이때 교회에서 바로 만든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진화하다가 맨 위에 아담이 됐나? 이게 이때 나온 얘기예요. 이슐론적 진화론. 여러분 이 화석이 진화되다 아담 된 거 아니에요? 아담까지 창조된 다음에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 그 다음에 매몰시킨 게 화석이에요. 화석은 시체예요. 이들이 무슨 경쟁해가지고 위에까지 오겠습니까? 우리 교과서에서 우리한테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그림 하나 꼽아라고 하면 이 그림입니다. 우리 아침에 나오신 분 보셨잖아요. 히틀러, 공산주의, 무자비한 자본주의. 이게 교과서에 들어간 다음에 등장한 것들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교과서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 세대는 언제나 교회를 떠났어요. 왜? 이 역사가 마저 뭐가 틀린 거예요? 성경이 틀렸으니까. 너무 중요한 그림입니다. 지구상에 없어요. 자, 일단 우리 화석 얘기하면서 이제 석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석탄이 나무 탄화된 나무 껍데기라고 이제 그러는데 이런 것들 다 이제 석탄이 정말 많아요. 지구상에 석탄은. 네. 근데 이거는 석탄은 이제 뭐하고 똑같냐 하면 숯하고 똑같습니다. 숯.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를 공기 중에 태우면 숯이 되나요? 재가 되나요? 네? 하얗게 재가 되죠. 그러니까 숯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기를 차단한 다음에 열을 가해야지 숯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석탄도 뭐가 차단이 돼야 될까요? 공기가 차단돼야 되는 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자,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바로 석탄의 현미경 사진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석탄의 거의 99%는 나무 자체가 아니에요. 나무 줄기가 아니에요. 석탄의 거의 대부분은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나무 껍질. 나무 껍질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석탄은 여러분 나무 자체가 없어요. 나무 껍질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 얘기 조금 이따 하고. 자, 근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우리 석탄이 만들어지는 데는 오랜 세월 걸려야지 석탄이 만들어지냐? 노. 이건 여러분 한 명이 아니에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석탄을 만들어 봤어요. 석탄 만드는데 여러분 시간은 전혀 중요 요소가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자, 우리 세 가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온도, 압력, 시간. 되셨죠? 자, 온도, 대문자 T입니다. 압력 P, 시간은 소문자 T로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30.93은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상수니까.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석탄에 드는 요인을 해봤더니 0.13 뭐예요? 온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0.08 뭐예요? 압력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0012 뭐예요? 시간이죠. 여기서 앞에 숫자가 클수록 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석탄을 만드는데. 자, 그럼 어느 게 제일 영향력 있나요? 온도. 그 다음 뭐죠? 압력. 근데 시간은 뭐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얘기 뭐예요? 오래 시간이 걸릴수록 석탄은 안 돼. 근데 여러분, 마이너스 0.0012잖아요. 이건 거의 제로나 똑같죠? 자, 이 얘기는 시간은 석탄을 만드는데 아무 요소가 아니다. 온도와 압력만 주어주면 그냥 만들어져요. 이건 여러분, 화석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전에 우리가 이제 석탄 그러면 뭐라 그랬냐면 습지 이론 그래, 송암프 띠오리 그래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습지에서 쌓여가지고 석탄이 됐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아마 이거 받아들이는 지질학자는 거의 없을걸요. 석탄 전문가는. 여러분, 이래가지고 이게 완전하게 공기가 차단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쌓여가지고 석탄이 됐다면 나무 껍질보다 뭐가 더 많아야 될까요? 나무 자체가 더 많아야 되겠죠? 근데 석탄의 99%는 나무 껍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습지라는 것은 우리가 한눈에 보인다고요. 근데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석탄의 지층은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어떤 게 우리나라 10배가 넘어요. 끊이지 않고. 다른 하나의 모델이 바로 뭐냐면,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홍수 모델. 자, 이제 노아홍수 머릿속에 그리는 겁니다. 이거 아시죠? 이거 토양에커 기억나시죠? 그럼 나무가 뿌리째 뽑혔겠죠, 그죠? 천하의 롭산이 잠겼죠, 그죠? 그럼 나무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위로 다 뜨게 돼 있어요. 여기 마치 어마어마한 매트처럼 떠다녔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때 물은 잔잔한 물이에요, 아니에요? 잔잔한 물 아니죠. 그러니까 나무끼리 어떻게 됐을까요? 부딪혔겠죠? 그 나무 껍질 벗겨지겠죠, 그죠? 벗겨진 나무 껍질은 물을 빨리 흡수해요. 물을 흡수하는데, 물을 흡수한 나무 껍질은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아요. 요 가라앉은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는 피트, 2탄이라 그래요, 2탄. 자, 이 나무 껍질 밑에 가라앉았죠, 그죠? 가라앉은 나무 껍질 위에 뭐가 덮쳤을까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흙을 뭐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배운 대로 얘기하지. 뭐예요? 저탕류. 공기가 차단된 거예요. 이 모델은 두 가지를 정확히 설명해요. 첫째, 나무와 나무 껍질이 분리됐다. 그죠? 저탕류에서 공기가 차단됐다. 자, 이래가지고 석탄이 2탄이 만들어진 얘가 있냐? 있죠. 자, 나온 김에 우리 아까 얘기했던 세인트 헬렌산을 예를 들겠습니다. 자, 이때 이 어마어마한 화산 폭발이니까 토양에커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나무들이 뿌리째 뽑힌 거예요. 이쑤시개처럼. 자, 근데 이 중력에 의해 가지고 나무들이 이제 밑으로 쓸려 내려갔는데 그 근처에 있는 호수로 쓸려 내려갔어요. 스피릿 레이크라고 하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보니까 나무들은 떠 있는데 뭐가 있어요? 뭐가 없어요? 나무 껍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스쿠버를 해가지고 밑에 내려가 본 거예요. 네. 자, 그때 이제 지금 비디오가 이 비디오입니다. 자, 이 비디오 보면 이제 나무 껍질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석탄 전문가가 있는데 이분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한테 안 들리지만 no bark 그래요. 껍데기가 없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스쿠버를 해가지고 이 호수 밑바닥에 내려가 봤어요. 내려가 봤더니 나무 껍질이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는데 평균 1m 두께로 나무 껍질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 거예요. 자, 분명히 나무 껍질이 분리됐죠, 그죠? 자, 여기에 어마어마한 저탕류가 밀려왔으면 열과 압력을 받으면 뭐가 되는 거죠? 나무 껍질만 탄화된 우리가 보는 석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세인트 헬렌산이 아니에요. 일반 석탄층이에요. 석탄층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발견돼요. 지층 석탄. 완전히 일자죠. 지금 호수에서 쌓여가지고 이렇게 안 돼요. 바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나무 껍질 떨어지겠죠? 저탕류 밀려오겠죠? 나무 껍질 떨어지겠죠? 저탕류 밀려오겠죠? 이게 시간적 간격 없이 몰려왔다는 얘기예요. 반복됐다는 얘기예요. 알고 보면 너무 쉬워요.
여러분, 이게 전 세계 석탄의 매장 분포도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 찾았어요? 빨리 한국부터 찾아야 됩니다. 찾았죠? 자, 우리 미국 찾았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탄광 보세요. 캐나다, 미국은 여러분 어떤 경우 우리나라 20배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여러분 세계에서 석탄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죠. 근데 미국의 모든 화력발전소는 석탄입니다. 석유하는 경우는 없어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노아 홍수가 났다면 이 정도 석탄의 매장량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나무가 너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육지의 3분의 1은 사막이에요. 우리 그랜드 캐니언 저랑 같이 오신 분 알 거예요. 하루 종일 사막만 가. 네, 3분의 1이 사막이에요. 또 3분의 1은 동토예요. 사막은 덥죠? 동토는 춥죠? 근데 성경에 춥다 덥다란 말을 언제 처음 언급된다고요? 노아 홍수 끝나고. 계속 우리 언제가 좋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다뤘어요. 화석, 지층, 석탄. 됐습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제가 과학 얘기 좀 할게요. 자, 이제 요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창조과학자들이 굉장히 오해받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창조과학자들이 과학을 다 무시하냐? 우리 과학을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 다 과학자예요. 진화론이 틀렸다 그러는 거지. 예, 근데 요게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가 실험과학, 역사과학인데, 자, 우리가 실험과학이란 건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실험과학. 여기 이제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화학 분석을 한다든지 DNA 구조 조사하고 세포 분열 조사하고 컴퓨터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실험과학이라 그래요. 자, 이거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 우리가 지금 결론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비행기 띄우잖아요. 맞습니까?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역사과학. 한 번 더 할까요? 역사과학. 자, 역사과학은, 아까 실험과학은 조작하는 거예요. 손으로 조작해서 결과를 얻지만, 역사과학은 실험과학하고 공통점은 내 손 안에 연구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내 손 안에 없는 거를 연구하는 건 과학이 아니에요. 자, 근데 아까는 실험과학은 조작하는 게 목적이었죠. 결과 얻는 거죠. 자, 근데 역사과학은 내 손 안에 있는 이 연구의 대상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과거 사실을 추적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 살인사건 현장에 형사가 등장한 거예요. 그죠? 역사과학인가요? 실험과학인가요? 답 써 있잖아요. 대답하세요. 역사과학. 내 손 안에 연구의 대상이 있지만 목적이 뭐죠? 과거 사실을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쉬운 말로 범인 잡는 거죠. 여러분이 이때 형사라면 누구를 만나면 정말 반가울까요? 범인은 안 나오니까 지금 걱정하는 거죠. 그쵸? 그 범인 다음에 누구요? 증인이 어떤 사람이 칼로 찌르고 도망가다가 칼 어디다 숨겨놓고 더 도망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가보니까 칼이 있겠죠. 그죠? 범인 잡겠죠? 여러분, 역사과학은 과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반드시 있었어요. 그러므로 가능성이 하나 존재해요. 누구를 만날 가능성? 증인을 만날 가능성이 존재해요.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렇지만 만나면 어때요? 너무 유리하죠, 뭐.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이 7일 동안, 7번 동안 계속 하는 얘기는 역사과학 얘기예요. 과거가 궁금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앞에 누가 등장했냐면,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한 거예요? 직접 봤다 그랬어요. 들었다 그랬어요. 자, 본인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드디어 우리 앞에 여러분, 증인이라는 분이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자, 여러분, 증인을 채택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우리 탐정소설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뭔가요? 셜록 홈즈죠? 전 셜록 홈즈 전권을 다 읽은 사람입니다. 근데 셜록 홈즈 읽으면 현실하고 동떨어지게 누구 한 명이 등장하지 않아요. 모든 탐정소설 누구 한 명이 등장하지 않아. 제대로 된. 누가 등장하지 않을까요? 증인이 등장하지 않겠지. 여러분, 증인 등장하면 탐정소설 필요할까요? 봤대는데 무슨. 여러분, 그거는 탐정소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은 현장에 가면 누구부터 찾을까요? 증인 없는 증인?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범인 검거율이 1위잖아요. 한국을 따라가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CCTV가 없는 데가 없어. 여러분 지금 교회 오면서도 계속 찍혔어요. 그 증인이죠. 여러분 형사가 왔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거기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리 가. 필요 없어. 그런 사람 있을까요? 형사가 왔는데 그 CCTV 켜져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아, 그거 필요 없어. 그런 사람 있을까요? 과거 내가 있었다 그랬죠. 이분이 옳는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약간 채택할까요? 안 할까요? 채택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서 이거 하나 믿으면 다 믿어져요.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그거 없이 된 게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거 하나 믿으면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성경 그 얘기하는 거예요. 채택할까요 말까요? 여러분의 동의하에 채택을 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인 없이 혼자 깨달으려고 해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널려있는 화석을 모아놓은 게 지실세표예요. 자, 이거로 이제 이 연구의 대상을 보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언제 가져왔다고요? 처음에 저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랬죠? 맞습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보느냐 결국 이거예요. 중간당에 화석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교배될 수 있는 묶음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종류대로 됐다 그랬잖아요. 하나 맞춘 거예요, 어제요. 중간단계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말 사람하고 동물 어때요? 중간단계 없죠? 맞습니까? 정말 다르죠? 다스리고 있죠? 우리 기린도 기린의 목이 왜 길다고요? 엄마 아빠가 목이 기니까. 유전 법칙. 자, 사람 얘기. 근데 중간단계 없죠? 우리 정말 다르죠? 다스리고 있죠?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중간에. 우리 정말 달라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이 동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알고 보니까 딱 맞죠? 저 2개 맞췄어요, 제가. 자, 이제 계속 보는 거예요. 이제 화석을 보는 게 중간 단계 없죠? 갑작스럽게 매몰된 거죠? 하나님께서 종류장도 창조한 다음에 쓸어버렸던 흔적이죠. 지층도 마찬가지예요. 2가지, 흙과 물. 쌓이고 쌓여서 안 돼요. 석탄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나무 껍질. 나무들 다 어디 갔을까? 여러분 오늘 제가 했었던 오늘 노아홍수 내용 쉬우세요? 이해가 다 되세요? 이 서산제일감독이 대단하네. 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왜 이렇게 쉬웠을 것 같으세요? 예? 제가 여러분 노아홍수라는 증인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의 허락 없이 채택을 해버렸어요. 너무 쉽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 너무 뻔하죠. 진화론은 하나 아셔야 돼요. 진화론은 여러분 그분들이 연구를 안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그분들이 머리가 나빠서 나온 게 아니에요. 과학기술이 미천해서 진화론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과거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증인을 채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성경이 없었던 거예요. 진화론 여러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성경 빼고 과거를 알자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그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자, 우리 노아홍수 얘기 나오면은 저한테 꼭 나오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벌써 이제 쓰신 분이 있을 거예요. 질문하려고. 자, 그게 사람 화석을 없냐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 화석이 있냐? 사람 화석 거의 없어요. 사람 화석은 없는 게 아니에요. 개, 고양이 이런 얘기 별로 못 들어봤죠? 육지동물 화석은 거의 없어요. 공룡? 여러분, 공룡 화석은 정말 전체 화석에 비해 손톱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하다고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BTS가 몇 명이에요? 나 잘 모르겠는데. BTS 몇 명이에요? 방탄소년단. 예? 15명? 이거 BTS도 안 보는 교회구나. 대단하네. 하여간, 여러분, BTS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도 많지 않아요. 마찬가지 공룡은 여러분, 유명한 거지? 많지 않아요. 전체 화석에 손톱 끝도 안 돼요. 하나 아셔야 되는 건 여러분, 물에 빠졌다고 화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어떻게 돼야지 화석이 돼요? 저탕류에 매몰되어 화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포함해서 육지동물들은 물에 빠지면 다 어떻게 되죠? 위로 다 떠버려요. 아세요? 그러므로 화석이 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다 부서졌으니까 중력에 의해서 지구 전체가 거의 평평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맞습니까? 노아 홍수 전기의 거의 끝에는 지구 전체가 평평해야 돼요. 다 부서져가지고. 저탕력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러면 여러분 그 위에 물이 덮겠죠. 그죠? 그 물의 두께가 지금 바닷물로 환산하면 2.6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물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포함해서 육지동물들은 다 어떻게 될까? 위로 다 뜨게 돼 있어요. 근데 저탕력 어디서 올라요? 밑에서 흐르거든요. 그러므로 화석이 될 만한 잠재력이 아주 낮은 거예요. 이건 여러분 화석 전체 빈도수도 정확히 얘기해요. 전체 화석 가운데 95%는 조개와 같은 해양 무축성물이에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들, 밑바닥에 사는 것들. 자, 몇 퍼센트 남았어요? 5% 남았죠? 5%의 95%는 바다식물이에요. 바닷속에 있는 거. 진짜 안 남았죠? 안 남은 거의 거의 대부분은 물고기예요. 여러분 육지동물 화석은 다 합쳐도 말이에요 0.0025%밖에 안 돼요. 99.99% 이상이 바다, 조개, 바다식물, 물고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특징. 화석은 살아있을 때 죽은 다음에요. 살아있을 때죠. 살아있을 때 어디에 사는 것들이에요? 물속에. 여러분 이거 진화론자들이 얼마나 고민인 줄 아세요? 만약에 쌓이고 쌓였다면 여러분 빈도수라 이렇게 될 수 없어요. 노아 홍수 모델로 하면 너무나 쉬워요. 즉 뭐냐면 대부분 물 위에 떠 있었던 거예요. 육지동물이나 사람은. 저탕류가 밀려왔겠죠. 그죠? 그 밑에 있는 것도 매몰된 거죠. 우리한테 너무 쉬워. 더군다나 여러분 사람은 지금 인구가 70억 정도 되잖아요. 70억? 70억을 한 자리에 꽁꽁 묶으면 어디 안에 속 들어가냐면 제주도 안에 속 들어가고도 여분이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인구 밀도가 높은 게 아니에요. 우리 그랜드 캐니언 투어 와보세요. 사람 안 보여요. 그 사막 지나갈 때. 네. 제주도 안에 속 들어가고 남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노아 홍수 죽은 사람이 그 정도 된다라고 할지라도 물에다 떠 있었죠. 인구 얼마 안 되죠. 더욱더 어렵죠. 이거하고 똑같은 예가 바로 석탄이에요. 석탄 나무 껍질이라고 그랬죠. 나무 껍질은 무진장 발견돼요. 근데 정작 여러분 나무 화석은 석탄에 비해서 너무나 조금 발견되는 거 아세요? 이걸 규화목이라 그러는데 석탄에 비해서 너무 조금만. 이게 석탄 전문가들 고민이 아니 왜 나무 껍질만 있고 나무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여러분 우리한테 너무나 쉽죠? 그죠? 나무들은 다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위에다 떠 있었던 거죠. 무거워진 나무 껍질만. 자 보세요. 그들에게 딜레마가 우리한테는 어때요? 너무 쉬워요. 중간 단계 없는 게 그들에게 딜레마인데 우리한테 너무 쉬워. 종류대로 창조했는데 어떡해. 사람하고 동물이 너무 다르죠? 그들에게 딜레마죠? 우리한테 너무 쉬워.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우리한테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왜 쉬울까요? 우리 누굴 만난 거예요? 증인을 만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현실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현실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현실로 돌아오는 건 우리가 현실로 가려고 노력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분이 비현실에서 현실로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역사 이제 목사님과 가기 전에 여기 서산제일감리교회 히스토리가 쫙 붙어 있더라고요. 1903년이요? 맞죠? 4년. 전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만약에 1904년도 그때 서산제일감리교회가 여기 세워지지 않았다면 이 서산 땅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완전히 비현실로 사는 거지. 아무것도 못하는 조상한테 절하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한테 절하고. 여러분 비현실로 우리가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비현실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겁니다. 이 시대는 진화론 시대예요. 완전히 비현실. 비현실에서 여러분 그 증인을 만남으로 해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예. 이제 현실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지구상에 있나요? 없나요? 이거 없어요. 여러분, 수십억 년이란 거는 내일 나오지만 직접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지지세표를 만든 다음에 수십억 년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오랜 세월. 예. 여러분, 이 지지세표가 여러분 마음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그럼 뭐가 대신 들어와야 되냐? 노아홍수 심판 사건이 빨리 들어와야 돼요. 아세요? 여러분, 화석의 99.99%는 여기서 다 발견되는 거 아세요? 이 밑에서. 나머지 쫙 멋있게 나열되어 있죠? 이건 여러분 0.0025% 가지고 수직으로도 발견되지도 않아요. 널려 있는 걸 진화가 맞다는 믿음으로 책에다 모아온 거 아세요? 완전히 비현실이지. 지구상에 이거 없어요. 우리 언제 가져왔다고요? 여러분, 이 경쟁하다가 우리 인류 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이 그래서 살아남은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린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 힘이 좋았어요.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 쓸어버린 게 화석이에요. 알고 보면 정확해. 중간 단계 없어. 99.99% 이상이 해양 화석이야. 화석 갑작스럽게 매몰돼. 빨리 여러분 안에 이거 사라져야 돼요. 이거 받아들였을 때 인류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오늘 새벽에 했잖아요.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토픽 이제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목을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자, 저희가 이제 노아홍수 한번 그림으로 좀 그려볼게요. 이제 다 배웠으니까 정리하면 쫙 들어옵니다. 자, 이게 노아홍수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모든 기품의 샘이 터지는 장면. 아시겠죠? 토양의 화. 어마어마한 흙들이 만들어졌겠죠. 그죠? 물이 불어 올라가는 거예요. 지층이 만들어졌겠죠? 화석 매몰됐겠죠? 나무 껍질 매몰됐겠죠? 그죠?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노아홍수 전기의 맨 끝이에요. 그러니까 노아홍수 전기의 맨 끝에는 지구 전체가 거의 평평했을 거예요. 다 부서졌으니까. 되셨어요? 네. 이 물의 깊이가 얼마라고요? 두께가? 2.6km. 자, 그러니까 위에 막 떠 있었겠죠. 그죠? 자, 근데 이 지구 전체가 물로 덮였는데 물이 물러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성경에서는 물이 땅에서부터 물러갔다 그랬어요. 물러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어느 한쪽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어느 한쪽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지금의 어디가 낮아졌을까요? 바다입니다. 여기 바로 노아홍수 후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약간 to be continued. 노아홍수 후기는 안 해요, 저는. 이게 같이 하면 여러분, 이거 여기 저 머리 아파가지고 못 받아들여요. 두 개 같이 하면. 우리 그랜드 캐년 가면 노아홍수 후기 다 하죠. 그 이해가 다 쉽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물이 다 빠져나간 거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사는 겁니다. 자,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얀 여기 경계를 기점으로 지층이 크게 두 가지가 딱 나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요 밑에는 뭘까요? 예, 우리 홍수 이전의 땅이겠죠. 그죠? 위에는 홍수 때 땅이겠죠. 다 부서져가지고 위에 쌓인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홍수 이전의 땅과 홍수 때의 땅, 요거 지층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아니, 너무 성경적으로 막 처음이 좋았다 이거 말고, 지질학적으로, 네? 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저 위에는 그쵸? 화석이 있겠고, 밑에는 없겠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연구소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배워요. 지층이 밑에는 없고 위에는 있고, 근데 밑에는 지층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거기 조금 이따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겠죠. 위에는 석탄이 있겠고 밑에는 없겠죠. 맞습니까? 이건 밑에는 기반함이니까 부서져가지고 위에 쌓인 거니까 노아홍수 지층은. 되셨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지구 전체가 언급되는 경우는 딱 두 번밖에 없어요. 과거에. 하나는 지구를 창조할 때, 그죠? 창세기 1장이겠죠? 그 다음에 노아홍수 심판 사건. 둘밖에 없어요. 네. 자, 근데 창세기 1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죠? 하늘과 땅. 자, 근데 그 땅의 묘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혼돈과 공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좀, 우리나라 성경은 굉장히 무질서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formless and void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거는
사실 무질서라기보다 형태가 갖춰져 있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비어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촬영놀이 할 때 아직 코끼리도 만들지 않고 토끼도 안 만들었잖아요. 척척 그냥 놓은 거. 형태가 없죠, 아직. 그 다음에 성냥개비도 안 꼽았죠, 그죠?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죠?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만든 거 가운데 범죄하기 전에 나쁜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운행했다 그랬어요? 수면에 운행했다 그랬죠? 자, 이걸 둘째 날 어떻게 둘로 나누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맞습니까? 근데 궁창 아래 물이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한 곳으로 모여요. 모여가지고 뭐가 되죠? 바다가 돼요. 여러분, 이때도 지층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 있겠지. 네. 쓸려 내려갔으니까. 그렇지만 이 지층에는 뭐는 없을까요? 화석은 없겠죠. 아직까지 생물이 언급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날 식물을 만들어. 그러니까 식물 화석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거기 껴서. 근데 성경으로 볼 땐 성경적으로는 식물에다가 life란 단어는 안 써요. 생명이란 단어는. 어쨌든. 자, 근데 그 다음에 셋째 날 식물을 만들고 다섯째 날 육지동물하고 물고기하고 새를 창조하죠. 여섯째 날 육지동물하고 사람을 창조하죠. 다 만든 다음에 노아홍수가 일어났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층의 경계는 이렇게 돼야 돼요. 맨 밑에 지층은, 첫째 날 지층은 복잡할 거예요. 화석 없을 거예요. 그죠? 셋째 날은 어떨까요? 지층은 있는데 뭐는 없을까요? 셋째 날은 화석이 없겠죠. 아직 동실모 만들기, 육지동물하고 만들기 전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노아홍수가 다 일어나고 덮었으니까 노아홍수 때의 땅에는 지층도 있고 화석도 있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지질학자들이 지질학을 공부할 때 가장 쉬운 게 이거예요. 지층을 구분할 때. 예외가 없어요. 이 세 가지 지층을 지구상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그랜드 캐년입니다. 왜냐? 1.8km 깊숙이 파였으니까. 그 다음에 나무가 없어가지고 훤히 다 보이니까 지층이. 그래서 우리가 그랜드 캐년 갔을 때 우리가 가장 감명적인 순간이 바로 이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우리 초록색 좀 보이세요? 맨 밑에. 이제 점 말고 여기 강입니다. 강. 콜로라도 강이 흐르는 거 제일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여기 보면 어때요? 지층이 없죠? 지층이 없어요. 진짜 복잡해요. 우리가 이제 컴플렉스라고 그래, 지질학자들도. 하얀 선이 보이죠? 그죠? 거기부터 갑자기 지층이 보여요. 그죠? 자, 지층은 없는데 뭐가 없다? 화석은, 지층은 있는데 화석은 없어요. 동물 화석은 없어요, 여기요. 아주 드물게 식물 화석은 좀 발견돼요. 그 다음에 여기 갈색을 기점으로 여기서부터 전 지층에 화석이 가득 차오게 발견돼요. 특별히 여기, 이 경계는 화석이 너무나 많이 발견돼가지고 화석 폭발이라 그래요. 캄브리아기 화석 폭발. 전 지층의 화석이 다 발견돼요. 그 위는. 첫째 날, 셋째 날, 홍수층. 되셨어요? 여러분, 이걸 일반 지질학자들도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 이런 상황이 발견되는 걸 알겠지. 첫째 날, 홍수층은 몰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네도 이름을 적겠죠? 맨 밑에 있는 지층을 희생대. 그 다음에 지층에 있는 화석 없는 원생대. 그리고 화석도 발견되고 지층 발견되고 현생대. 그래서 이걸 진화론적으로 모아가지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고생대 맨 밑에 지층을 캄브리아기 지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 밑에가 뭔가 유사하니까 캄브리아기 이전이다 그래서 선 캄브리아기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즉, 선 캄브리아기 지층은 창조 때 땅이고 그 위에 지층은 뭐예요? 심판대 땅. 되셨어요? 여러분, 이거 예외가 없어요. 그랜드 캐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제일 쉬운 구분인데 아직까지 이걸 제대로 설명하는 지질학자는 없어요. 너무 뚜렷하니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논문들 여기 있는 것처럼 선 캄브리아 경계 화석기로 갑자기 발견된다 그랬죠. 화석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가장 큰 부분이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우리 스테판 제이 굴도 최고 진화론자가 얘기했잖아요. 다윈에게 캄브리아 폭발, 이거 화석이 갑자기 발견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캄브리아 폭발보다 골칫거리는 없었다. 거의 완벽하게 디자인된 생물들이 그 한 층에서 동시에 발견돼요. 진화의 스스로 발견 안 돼요. 네. 근데 우리한테는 어때요?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증인.
저 몇 년 전에 제가 그랜드 캐년에 투어를 갔을 때 우리 LA에 있는 EM들입니다. 영어권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투어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가가지고 밑에까지 내려갔다 왔어요. 밑에 내려가는 투어는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내려가는데 4시간, 올라오는데 8시간. 청년들이니까 한번 해본 겁니다. 그때 여러분 여기 창조대 땅 신바다에 대한 경계에서 사진 찍은 거예요. 너무 분명해요. 여러분,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한테 질문한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깨달아 알았니? 너 깨달아 알았으면 말해보라. 그랜드 캐년에 2명의 지질학자가 쓴 거예요. 2명의 지질학자가 그랜드 캐년에. 한 사람은 깨달아 하려고 그래요. 너무 쉬워요. 이름 지은 거예요. 시생대, 원생대, 현생대. 그 원인은 몰라. 너무 쉬운데 몰라, 원인. 사실 쉬우니까 몰라요. 아세요? 구분이 쉬우니까. 근데 다른 한 사람은 과거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증인을 채택한 거예요. 첫째 날, 셋째 날, 홍수층, 홍수의 증거들. 너무 쉬워요.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화론은 여러분, 연구를 안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분들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해요. 그들에게 증인이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감격이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창조과 탐사 보면은 지질학자들도 뭐냐, 적어도 박사과정 이상인 사람이 7명 왔습니다. 그 7명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안 바뀐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네. 네. 여러분, 그들이 어디서 바뀌었을 것 같으세요? 결정적으로 손들 때가 여기에요. 첫째 날, 셋째 날, 홍수증. 왜? 이건 지질학의 정말 미스테리거든요. 그밖에 안 바뀌려고 노력해요. 노력하다가 그래도 이거 신기하게 맞네. 그러다가 여러분, 첫 창조 때 땅, 심판 때 땅 있죠? 그거 할 때 완전히 손들어요. 그들은 여러분, 다 깨달아 알려고 한 것만 들어봤어요. 딜레마를 딜레마로 남겨뒀어요. 근데 우리는 증인을 만난 겁니다. 너무 분명하죠, 뭐. 네. 우리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까 8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내일 오전에는 이 방주 얘기를 할 거예요. 너무 중요해. 여러분, 방주는 홍수 동안에 가장 안전한 곳인가요? 네? No.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감히 안전이라, 가장이라 말을 쓸 수가 없어. 유일한 곳. 만약에 우리가 노아 홍수에 살았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방주에 있었냐? 아니면 홍수에 있었냐? 이 방주 얘기 내일 새벽에 하는 겁니다. 8명이 구원받았는데 이 그림이 뭐냐 하면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기념 촬영한 거거든요. 자, 웃는 사람 하나도 없죠? 여러분이 놓아가지고 이런 웃음이 나왔겠어요? 수막할 그건 흔적이죠. 추위와 더위죠. 하나님이 진노를 받죠. 언제 가져왔다?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서산이 아무리 멋있어도 이건 창조 땅 아니에요. 창조 모습 아니에요. 이건 적어도 하나님께서 쓸어버린 이후의 모습이에요. 땅 파면 화석 나오는 곳, 시체들. 네.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 그랬냐면 노아 때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똑같다 그랬습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가 멸할 때까지 다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똑같다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죠. 똑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다 죽었는데 왜 노아는 방주에 탔을까? 우리도 방주에 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죄악이 가득 찼다고 막 성경에 쫙 써 있어요, 창세기에. 그러다가 갑자기 그 깜깜했던 곳에서 반전이 탁 일어나요. 우리 반전이 일어날 때 사용되는 접속사 뭐예요? 그러나잖아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은혜도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거짓말 안 하실 분. 네? 십계명 우리 어제 읽어드렸죠. 오늘 세계회 읽어드렸죠. 그거 지키실 분. 우리 못 지켜요. 못 지켰었어요. 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예요. 그 믿음이 뭐죠? 창조자만이 나의 누구다? 구원자다. 그 창조자가 많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니까. 그 창조자의 구원자가 바로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뭐. 여러분 아셔요? 노아가 믿었던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 누가 분명 언젠가 한번 얘기한 것 같죠? 누가 얘기했어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했던 마틴 루터가 있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맨 앞에가 뭐죠? 근데 오직 성경. 우리도 그거를 구원받아요. 그 노아가 믿었던 예수님이나 마틴 루터가 믿었던 예수님이나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나 우리 자녀들이 믿어야 될 그분 예수님 똑같은 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살 때만 그때만 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선하지 못해요. 노아는 바로 그분이 있었습니다. 그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가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을 봤습니다.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이 행하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야 알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시대 다음 세대에 예수님을 전하는데 저희가 목숨 걸고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